자, 보기만 해도 복잡한데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를 때 그것을 쉽게 그리는 4가지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곳은 경기도 양평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. 복잡한 풍경을 쉽게 그리는 첫 번째,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. 디테일에 덫에서 빠져나오세요. 장면을 심플하게 볼 수 있어야 끝까지 그려지는 거거든요. 이 장면에서도 여러 가지 디테일, 여기, 또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릴 생각만 하니까 또 깜깜하죠? 정말 다른 의미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화면 구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장면을 한번 분할해 보세요. 먼저 소점이 있는 아이 레벨을 기준선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화면을 한번 분할해 보시는 겁니다. 자, 이렇게요. 화면을 쪼개면 5개가 나오게 되죠. 그리고 그 중심선을 토대로 화면의 중앙이 보이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화면의 중앙에서 내 그림의 기준점은 얼마나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를 가늠하고 거기서부터 그림을 출발하면 전체 구도의 균형이 잡힐 거예요.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주요선을 찾아보는 겁니다. 복잡한 걸 아주 간단하게 하는 작업이에요. 기준선, 투시선, 건물 라인, 그리고 세로선, 그리고 마지막에 산 스카이라니까지. 자, 찾았으면 마지막 이제 4번째예요. 찾아놓은 선을 기준으로 한번 이제는 면을 찾아보는 겁니다. 자, 저는 이런 면들이 보입니다. 저는 이렇게 큰 면을 잡고 투시가 먹은 1번 면을 시작으로 2번, 3번 순으로 그려볼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이 잡히면 그 안에서 또 분할로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. 그 선들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제발요, 창문, 나무 등 디테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헤어나올 수 없어서 펜을 놓게 될 거예요. 자,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,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가장 막막해 하는 것이 이런 흰색에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를 대면할 때라고 합니다. 우리 흔히 연애할 때 이러잖아요. 나는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흰색 도화지가 더 같아. 사실 이거 되게 두려운 말입니다.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하니까요. 아닌가? 자, 이런 도화지, 이 흰색의 도화지를 앞에 두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그냥 그림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제일 큰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. 자, 그 큰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마인드 컨트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. 나는 이 내 앞에 펼쳐진 장면을 아주 심플하게 그려볼 테야 라고 하는 디테일을 버리려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꼭 필요합니다. 저는 소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점이 화면 중앙에 약간의 좌하단 부분에 위치한다고 봤고,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의 기준선을 긋고 그 기준선에서 사선의 투시선을 먼저 그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내 그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으로 여기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앞서 설명드렸던 2번 면을 먼저 그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보세요. 저 스스로도 디테일한 면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있습니다. 우리는 흔히 내가 그래도 그림을 그리는데 디테일한 것이 내 그림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똑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? 사실 사람들은 그런 똑같다 안 똑같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.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에 대한 이 그림에 내포되어 있는 스토리에 많이들 좋아합니다. 따라서 전체적인 화면의 윤곽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을 고려해서 그림을 그리면
전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선들이 모여서 완성될 쯤에서는 디테일 안 그려도 괜찮은 그림이 나오는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하게 될 겁니다. 더구나 똑같이 그리는 거면 사진을 찍지 뭐하러 그림을 그리겠습니까? 하나의 선들, 또 전체적인 윤곽들, 거기에 내 기분이 다 담겨 있는 거고, 그날의 날씨와 그날의 여러 가지 정서와 무드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오히려 저는 사진보다 잘 생각이 나더라고요. 자, 디테일은 포기해 보시고 오히려 큰 선과 면에 집중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. 흔히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디테일을 오히려 강조하는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, 그림 그릴 때는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게 맞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창문, 사물, 사람, 또 나무, 보여지는 다양한 디테일들, 이 선에 집착하지 않고 크게 썰어서 면과 선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. 저도 이렇게 유튜브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게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을 가끔 이렇게 봐요. 그러면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이분들은 얼마나 디테일을 과감히 무시하면서 그릴까 이거든요. 대부분 디테일을 많이 무시합니다. 큰 면부터 작은 면, 큰 선부터 작은 선,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오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그림이 끝났을 때에 그 디테일들이 별로 그림에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. 대부분의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의 그림 잘 그리는 노하우가 거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팁. 실수한 선이 있다면 그 선에 집착하지 마십시오. 그리고 설령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을 지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. 실수한 선들은 그 순간에는 굉장히 괴롭지만 그 선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음 선으로 넘어갔을 때에 언제 그랬냐 싶게 그 선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. 그림을 어느 정도 완성하게 되면 그런 실수한 선들이 오히려 그림을 좀 더 살아나게 만드는 역할들도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실수하게 되면 거의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시 종이를 구기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만,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선들도 내 그림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십시오. 그랬을 때 그림이 다이나믹해지고 다양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해 보실 겁니다. 뿐만 아니라 보조선들을 막 그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보조선 그으면 이거 되게 지저분한 거 아닐까? 연필로 보조선 긋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바로 펜으로 그릴지? 이거 못 지우면 안 되는데 고민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. 이런 보조선조차도 그림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됩니다. 이런 보조선을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그어주시고, 그리고 지울 생각 마시고 그림을 완성해 주시면 다 끝나고 나서 그런 실수한 선들, 보조선들, 이런 것들이 그림을 좀 더 거칠게 하면서도 좀 더 살아있고 정감 있게 만드는 그림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저도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. 실수한 선들도 은근히 많아요. 그러나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위에 그대로 다른 선들을 그어가면서 가고 있어요. 보조선들도 그대로 만들어가면서 과감하게 긋고 지울 생각 없이 그대로 다른 선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 그림이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꽉 차 보이고 되게 정감 있어 보입니다. 자, 팁 하나 드리는 것 정리해 볼게요. 실수한 선은 과감하게 그냥 다음 선으로 넘어가세요. 지우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, 보조선들은 그냥 과감하게 그으십시오. 나중에 이 선들이 그림 전체를 꽉 차게 만들어줄 양념과도 같은 존재들이 될 겁니다. 저는 이 사각사각 되는 소리가 참 좋아요. 이 소리에 힐링이 됩니다. 자, 이 소리와 함께 한번 상념에 잠겨 보세요.
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어반 스케치 그리는 법 두 번째 팁입니다. 오늘은 복잡한 풍경을 쉽게 그리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주 봐요.